대우건설이 2달 만에 530% 올랐습니다. 3,000원짜리가 2만 원이 넘었어요. 이거 실화냐고요? 네, 실화입니다. 진짜예요. 18년 만에 최고가거든요. 2007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가격대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주식이 갑자기 로켓을 탄 겁니다. 다들 대우건설 사셨죠? 안 사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엄청 고민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망은 진짜 좋아요. 호재도 진짜고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오늘 크게 세 파트로 다뤄볼 거예요. 첫째, 뭐가 일어났는지. 둘째, 왜 올랐는지 호재를 점검하고요. 셋째, 그래서 진짜 매출은 언제 들어오느냐. 일단 숫자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현재 주가 23,300원이고요. 수주 잔고 50조 원. 올해 신규 수주 목표가 18조. 이 숫자들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좋은 뉴스들이 실제 돈으로 바뀌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니까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봅시다. 올해 1월만 해도 대우건설은 3,000원대 바닥이었어요. 2월에 슬금슬금 올라서 6,000원을 찍었고요. 3월에 만원을 돌파하더니 4월 8일에 2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1월에 3,000원에서 시작해서 2월 6,000, 3월에 만원을 찍고 4월에 2만원을 넘겼어요. 이 기울기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4월 8일은 진짜 미쳤거든요. 하루 만에 24.6%가 올랐어요. 하루에. 장중에 상한가를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4월 2일에는요, 건설주 전체가 15% 빠졌었거든요.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폭등한 거예요. 완전 롤러코스터죠. 수주 잔고를 보면요, 50.6조 원이에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연매출 8조인데 일감이 6.3년치가 쌓여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대우건설만 오른 게 아니에요. 건설주 전체가 미쳤어요. 현대건설도 21%, DLENC는 26%, 삼성 E&A도 외국인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더 극적이에요. 1월에 3,000원이던 게 4월에 23,300원. 이 기울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건 차트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시장은 이 적자를 안 좋게 안 봤어요. 오히려 부실을 다 털었으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해석한 거죠. 나름 합리적인 판단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올랐는지 볼게요. 호재가 뭔지 하나씩 뜯어봅시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 게요, 한두 개가 아니라 동시에 터진 거거든요. 첫 번째 호재부터 갑니다. 체코 원전이에요. 이거 25조짜리 초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대우건설이 한국 컨소시엄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건설 역사상 최대급 해외 수주예요.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대우건설 연매출이 8조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 하나가 25조입니다. 연매출의 3배가 넘는 규모가 한 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큰 겁니다. 두 번째 호재가 중동재건입니다. 가자 휴전이 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복구 수요가 터졌거든요. 대우건설은 중동에서 4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이 있어서 수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규모를 비교하면 더 실감이 나요. 대우건설 연매출 8조인데 체코 원전 하나가 25조, 3배가 넘는 프로젝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회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SMR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핫한 분야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SMR이 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거기에 대미 투자까지 깔렸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하겠습니다 하면 관세 봐준다 이거거든요. 건설사들한테도 엄청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쭉 보면요, 호재가 전부 진짜예요. 가짜가 하나도 없거든요. 체코 원전 확정이고요. SMR은 글로벌 트렌드고요. 중동 재건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2026년 가이던스도 엄청나요. 신규 수주 목표가 18조인데 이게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목표치입니다.
회사 스스로가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이 호재들이 터지면서 주가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1월에 3,000원 바닥에서 4월에 23,300원까지. 방향 자체가 아래에서 위로 확 꺾인 거거든요. 증권가에서도요, 야, 이거 뭐 호재 끝판왕이네. 원전의 SMR에 중동의 미국까지 동시에 안 오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따져보면요, 체코 원전만 성공해도 매출이 10조를 넘기고요. 거기에 중동까지 더해지면 12조도 가능합니다. 전부 다 터지면 15조예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수주가 매출이 되는 구조를 보면요, 수주 받고 설계하고 착공하고 그 다음에야 매출이 잡히거든요. 이 사이클이 건설업에서는 최소 3년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주는 2025년에 받았어요. 근데 진짜 돈은요, 빨라야 2028년, 본격적으로는 2029년 이후에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좋은 뉴스였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냉정하게 숫자로 들어갈 겁니다. 겉으로 보면 전망주 성장주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요, 3, 5년 뒤에야 반영될 기대감을 2달 만에 주가에 몽땅 때려 넣은 거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간단한 산수를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약 9조 7천억 원이에요. 연매출이 8조인 회사가 시총 9조 7천억.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은데? 싶잖아요. 근데 함정이 있어요. 핵심은요, 2달 전에 시총이 1조 2천억이었다는 거예요. 1조 2천억짜리 회사가 2달 만에 9조 7천억이 됐잖아요. 7배가 넘게 불어난 건데 이건 좀 과하다 싶은 거죠. 다른 건설사랑 비교하면 더 선명해져요. 현대건설은 시총 16조에 매출이 27조입니다. 대우건설은 시총 9조 7천억에 매출이 8조예요. 매출 대비로 보면 대우건설이 훨씬 비싼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대감의 방향은 맞아요. 전망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죠. 너무 빨랐습니다.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 빠르게 빠질 수도 있어요. 올라간 만큼 되돌림 압력이 오는 거거든요. 이건 주식시장에서 거의 물리법칙처럼 작동합니다. 숫자 2개만 기억하세요. 시총 변화가 1조 2천억에서 9조 7천억. 그리고 이게 걸린 시간이 딱 2달입니다. 이 속도가 정상적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격도라는 지표가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대우건설은 지금 20% 넘게 벌어져 있거든요. 전형적인 과열 구간이에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주가가 이미 미래 3, 5년치 기대를 다 반영했다면요, 앞으로 뭘 더 반영할 수 있을까요? 남은 게 별로 없는 겁니다. 2달간 주가에 반영된 기대감의 영수증을 한번 끊어볼게요. 체코 원전 선반영, 중동재건 선반영, SMR 선반영, 대미투자 선반영, 전부 이미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열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리스크 수준이 4단계예요. 매우 높음 바로 직전. 여러 지표가 동시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요, 3월에 개인이 216만 주를 순매수했어요. 근데 기관은 182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급등하고 기관이 빠지면 결국 조정이 왔습니다. 건설주가 테마로 불타올랐다가 무너진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2007년이 딱 그랬죠. 투자자 구성 비율을 보면요, 개인이 62%, 기관이 23%, 외국인 15%, 개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구조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이렇게 몰리면 뉴스 하나에 같이 사고 같이 팔아버려요. 기관이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빨리 올랐는데 하고 좀 빠지자 하는 거죠. 조정이 오면 연쇄 반응이 터져요. 주가 빠지면 개인이 패닉셀 하고요. 물량이 쏟아지면 더 빠지고, 그러면 또 손절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이 가속됩니다. 과열 탐지 결과를 보면요, 이격도 과열, 기관 매도, 개인 쏠림, 급등 속도 비정상, 전부 빨간불이에요. 안전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죠. 시장 심리를 보면요, 매수 심리가 72%를 넘고 있어요. 매도 심리는 15%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쏠리면 반대로 확 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로 쭉 정리해 볼게요. 호재가 진짜인가? 네 체크. 매출에 반영됐나? 아직 안 됐어요.
주가가 적정한가? 과열이에요. 기관이 사고 있나?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종합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장기 전망은 분명히 좋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는 확실히 과열입니다. 결론을 한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대우건설은 방향은 분명히 맞았는데 속도가 문제였어요. 버스 방향은 맞는데 요금을 7배나 내고 올라탄 격이에요.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보시고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세요. 호재가 진짜니까 뭘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장기 성장 잠재력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수주 잔고 50조, 체코 원전 25조, 수주 목표 18조.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에요. 장기로 보면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성장 구조를 단면으로 보면요. 맨 위에 원전 수출이 있고 그 다음 중동 재건, 그 아래 SMR, 맨 아래가 국내 건설이에요. 위로 갈수록 성장성이 큰 구조입니다. 장단점 정리 한번 갈게요. 장점은요. 호재가 전부 팩트라는 것,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하다는 것, 단점은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것, 매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압축할게요. 첫째, 대우건설의 호재는 전부 진짜다. 둘째, 근데 실제 매출은 3, 5년 뒤에나 나온다. 셋째, 두 달에 530%는 너무 빨랐습니다. 투자는 방향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같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인데 요금을 7배나 더 내고 탈 필요는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분명히 할게요. 이 영상은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대우건설의 장기 전망은 진짜 좋습니다. 다만 지금 이 가격에서 추격 매수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급등주 분석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